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한 단계별 연습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호흡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여기 흉곽과 복강을 구분짓는 갈비뼈 맨 아래에 횡격막이라는 어떤 그 페라슈트 같은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이 근육이 우리가 숨을 마시고 싶을 때 수축해서 밑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흉곽의 공간이 넓어지는데, 가만히 있던 흉곽의 공간이 넓어지면 외부 세계에 있는 1기압보다 우리 흉곽의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 흉곽 안으로 숨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숨이 지금 들어와서 흉곽이 이제 공기가 많아져서 외부와 1기압이 됐는데 이제 숨이 나가고 싶어. 그러면 횡격막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만큼에서 1기압이었는데 이거를 쭉 억지로 압착을 하면 어때요? 기압이 세지겠죠. 그러면 기압은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몸 내부에서 바깥, 외부로 다시 숨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갈비뼈 사이사이를 촘촘히 메꿔주고 있는 늑강근,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흉곽과 복강을 구분해주면서 호흡을 도맡고 있는 이 횡격막,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통 주요 호흡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호흡을 할 때는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늑강근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횡격막, 이 두 친구를 이용해서 흉곽의 부피를 마음껏 조절하면서 기압차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 반복적인 좌식생활,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핸드폰 많이 하고 거북목 대고 말린 어깨 대고 하면은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이 효과적으로 횡격막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숨은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보조호흡근, 그러니까 주호흡근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늑강근, 그 다음에 횡격막을 이용해서 흉곽의 부피를 조절해서 기압차를 이용하는 게 아주 좋은 호흡인데, 그게 뭔가 자세가 좀 꼬지거나 운동 부족 등으로 횡격막의 활성도가 너무 낮아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은 이 목과 어깨 주변, 그러니까 주로 위쪽에 위치한 근육들을 단축시켜서 이 무거운 갈비뼈를 이렇게 번쩍번쩍 들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근육들은 당연히 일단 목 주변 근육들, 이 쇄골과 갈비뼈를 위로 들어줄 수 있는 뭐 흉쇄 유돌근, 그다음에 사각근,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작은 가슴근, 그리고 위쪽에는 승모근, 뭐 견갑거근,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흉곽을 어떻게든 위로 끌어올려서 이 흉곽을 조금이라도 넓혀보려는 이런 시도들, 이런 잘못된 호흡 패턴이 이제 자세가 구부정하시거나 운동량이 너무 적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잘못된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근육들이 우리가 하루에 호흡을 2만 번 이상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2만 번 동안 이 무거운 흉곽을 목과 어깨 주변 근육들이 계속 2만 번 동안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근육들은 점점 더 경직되고 해당 근육들의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활성도라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근육을 썼을 때 그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뉴런, 운동신경들이 쭉쭉 뻗어나가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 근육이 폭발적으로 이제 수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초보자분들은 엉덩이 힘을 주고 싶어도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쓰다가 운동 연차가 쌓이면서 엉덩이 주변의 근육들이, 신경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자유자재로 엉덩이 힘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들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우리는 이 근육들을 쓰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주변 근육을 쓰고 싶은데 자꾸 전기 신호가 조금만 가도 여기가 급하게 활성화가 되니까 점점 더 이 근육들은 짧아지고, 이 근육들이 짧아진다. 예를 들어 소흉근이 짧아진다. 어때요? 오회돌기가 당겨지면서 말린 어깨가 돼버리고, 흉쇄 유돌근이 짧아진다. 어때요? 여기 유양돌기가 당겨지면서 턱이 들리고 고개는 앞으로 나가는 거북목 자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더 자세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더 호흡을 못하고,
그러면 더 호흡 보조근을 써야 돼서 자세는 더 꽂아져. 그러면 또 호흡이 더한데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각자 우리 근육들은 각자 우리 몸에 있어서 도맡은 그 역할들이 있는데 호흡근은 말 그대로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일을 안 해. 근데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근육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근육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생존해야 되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호흡에 자꾸 동원이 됩니다. 뭐 승모근, 능형근, 견갑거근 이런 주요 큰 근육들도 호흡을 하는데 자꾸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정작 그 친구들이 해야 될 어떤 큰 움직임이라든지 체간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거를 또 그들이 못합니다. 호흡을 하느라 바빠서. 그러면 체간은 더 불안정해지고 그럼 몸은 더 경직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호흡 패턴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그게 도미노처럼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신체 심각한 불균형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올바른 호흡 패턴이 정말 중요하고 올바른 호흡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악영향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올바른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겉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복식 호흡 좋다, 모순 호흡 좋다, 단전 호흡 좋다 하는데 너무 뭐라 할까요?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개발을 한 게 두꺼비 호흡입니다. 그래서 두꺼비 호흡은 뭐냐면 이 뒷구리를 이용해서 호흡을 했을 때 왜냐면은 대부분이 옆이나 앞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 흉곽을 늘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사방으로 이 박스가 넓어지면서 안정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뒤쪽을 잘 못 늘리더라. 추가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면 할수록 얘를 누르기 때문에 어깨가 계속 아래로 처지면서 코어가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뒤는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늘리려고 해도 안 늘어납니다. 항상 이렇게 빳빳해진 광배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쪽만 잘 늘려도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두꺼비 호흡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일 쉬운 단계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 바닥에 저와 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신 다음에 뒤꿈치에 엉덩이를 딱 대고 편하게 손을 딱 두고 힘을 모두 뺍니다. 하고 체중은 앞이 아니라 완전히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욕심내지 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다시 마실게요. 이제 이마를 대고 양손으로 뒷구리에 코로 마셔보세요. 하면 뒷구리가 부푼다는 느낌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동작이 1단계. 그래서 힘을 쭉 빼신 상태에서 뒷구리를 부풀리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면서 일단 횡격막의 활성도를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안 써봤기 때문에 코로 호흡이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와서 숨이 찹니다. 하지만 이 근육들은 금방금방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냥 당장 오늘만 해봐도 금세 80%, 90%까지 내 숨을 꽉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횡격막을 1단계로 활성화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자리에 철퍼덕 엎드려서 양손을 이마에 포개고 호흡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마에 손을 포갰을 때 이렇게 골반이 전방경사되고 배꼽이 바닥에 가라앉고 기립근과 광배근이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 이 위쪽 그냥 가슴으로 날아가는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꼬리뼈를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꾹 저쪽 꼬리뼈를 저쪽을 향해서 길게 늘려보세요. 하면 예민하신 분들은 등 허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복부에 힘이 들어오고 배꼽 아래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욕심내지 말고 목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 코로 숨을 마십니다. 하면 뭐야 단전에 숨이 쉽게 들어오는데 하면서 기분 좋게 여기 허리 복대 주변에 힘이 쓱 숨이 깊게 그리고 가늘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엎드려서 꼬리뼈를 저기로 길게 멀리 늘려놓고 그 상태에서 코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마시면 목에 힘이 안 들어오는 선에서 조금씩 호흡량이 올라가면서 더 채울 수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숨을 잔뜩 마시고 뱉기 직전 그 다음에 숨을 뱉고 다시 마시기 직전 그러니까 다음 행위로 넘어가기 직전에 1초 정도 숨을 잠깐 한 박자 멈춰 주시면 횡격막에 대한 인지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내가 됐다. 그러면은 마지막이 3단계. 오히려 엎드려서가 강도가 있지만 훨씬 쉽습니다. 인지가 잘 되기 때문에 바르게 누워서가 더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하늘을 보고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폈을 때는 복부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초보자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서 이 하지의 무게를 제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꼬리뼈를 내 몸에서 멀리 보내서 골반을 약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복부에 가벼운 긴장이 됩니다. 상태에서 양손 엄지로 뒷구리를 찌르시고 자, 내 손이 가시라 생각하시고 이 가시를 이렇게 숨을 이용해서 밀어낸다는 느낌. 그러면 쑥 밀어지네. 다시 후 1초 정지. 다시 숨 코로 마시기. 1초 정지. 1초 정지. 1초 정지. 이렇게 해서 1단계가 완벽히 100% 숨이 찬다, 호흡이 들어온다, 단전에. 그러면 2단계로. 2단계에서도 100% 들어온다. 그러니까 목과 어깨 보조 없이를 말하는 겁니다. 목과 어깨 주변에 불필요한 수축 없이 호흡을 100%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까지 가시고 3단계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플랭크를 하는 와중에도 이제 뒷구리, 두꺼비 호흡을 계속 해주시면 호흡을 할 때마다 코어가 털립니다. 아니면 스트레칭, 뭐 햄스트링, 엉덩이, 뭐 광배근 스트레칭을 하면서 두꺼비 호흡을 해주시면 호흡을 할 때마다 내가 타겟팅하는 그 근육이 이렇게 부풀면서 스트레칭이 더욱더 일어나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호흡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뭐 눈 깜빡이는 거, 걷는 것보다 제일 많이 하는 움직임이 호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어떤 뭐 재활센터, 교정센터 아니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지도자나 치료사 분들이 호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문제도 있다. 왜냐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지도자가 호흡의 중요성을 가지고 호흡을 지도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지루해한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도 현실적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호흡같이 정말 중요한 거는 살짝 터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저를 포함한 체육 지도자분들, 그 다음에 치료사분들께서
좀 더 호흡의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재활이나 교정,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시도하기 앞서서 올바른 호흡 패턴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소비자, 고객분들한테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고 우리 소비자가 되는 고객님들께서는 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활에 제일 중요하고 그게 돼야 내가 어떤 멋진 몸도 만들고 달리기도 하고 어떤 스포츠 기술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기본기가 되는 호흡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금 호흡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연구소였습니다.